네, RPM 93쪽에 658번 문제입니다. 부정방정식에 대한 문제죠. 부정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요 658번처럼 내가 찾아야 할 문자는 두 개인데 식은 하나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원래 찾아야 될 문자만큼 식이 나와 있어야지 정확하게 그 미지수의 값들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미지수는 두 개인데 식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정할 수 없는 방정식이다. 그래서 부정방정식인데 대신에 뭐 자연수 조건 혹은 뭐 정수 조건 아니면 실수 조건 이런 어떤 조건을 주어줌으로써 그 조건을 잘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변형시켜서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수 조건 혹은 정수 조건, 자 이런 조건이 달려있는 부정방정식을 푸는 요령은 1차식과 1차식의 곱의 형태로 만들어서 그 1차식과 1차식의 곱이 어떤 정수 이런 형태로 식을 변형시킨 다음에 푸는 거죠. 지금 이 문제도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은 두 개의 1차식의 곱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상수, 그러니까 정수만 남아있도록. 자, 그래서 처음에 보면은 일단 EXY가 있고요. 그러면 EXY라는 애는 두 개의 괄호로 나누어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EX고 여기가 Y가 되거나 아니면 여기가 2고 여기가 EY가 되거나 이 둘 중에 한 가지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만약에 이쪽이 2y가 되면요 3y를 만들기가 조금 곤란하죠. 그래서 2를 여기 앞에다가 주고요. 대신 마이너스 4x가 만들어지려면 여기에 마이너스 2가 있으면 되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곱해져서 마이너스 4x가 될 테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3y가 나와줘야 되니까 이 자리를 마이너스 3이라고 주면 이렇게 했을 때 마이너스 3y가 만들어지죠. 이런 식으로 이 뒤에 상수는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얘는 어차피 우리가 남는 숫자만큼 오른쪽으로 넘겨주면 되는 거니까 얘는 신경 쓰지 마시고 앞에 있는 요 부분이 어떻게든 만들어질 수 있도록 두 개의 괄호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를 그대로 전개시켜 보면 얘가 가지고 있는 상수항은 플러스 6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현재 얘가 갖고 있는 건 마이너스 4니까 그러면 이쪽을 10이라고 두면 되지 않을까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다가도 내가 플러스 10을 해주고 이쪽에다가도 똑같이 플러스 10을 해주면 그때 이제 비로소 이만큼이 이 두 개의 괄호의 곱과 똑같은 상황이 되니까, 그쵸? 양변에 10을 더해서 이런 형태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럼 이 모양이 이제 우리가 원했던 1차식 곱하기 1차식은 정수의 형태이기 때문에 자, 곱해서 10이 되는 경우를 다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곱해서 10이 되는 경우 1, 10 그리고 2, 5 그리고 5, 2, 10, 1 자, 이렇게가 있죠. 지금은 자연수만 따질 거니까 양수들만 생각해 보면 되겠고, 만약에 정수라고 했었으면은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0 이런 것들까지 다 챙겨야 되겠죠. 자, 그럼 요 경우에 각각의 x, y 값들을 생각해 보면 요 때는 x가 얼마냐면 2x-3이 1인 거니까요. x는 2가 되겠고요. y-2가 10이니까 이때 y 값은 12가 되겠죠. 자, 요 때는요. 2x-3이 2면 넘어가면 x가 정수가 아니라 분수가 나오죠. 분수가 나오니까 구할 필요 없고요. 자, 세 번째 경우는 넘어가면 8이니까 x는 4가 되겠고, 자, y도 4가 되네요. 마지막 경우는 역시 또 분수가 나오니까 필요 없고요. 그래서 정수가 되는 경우, 자연수가 되는 경우를 확인해 보니까 2,12하고 그 다음에 4,4하고 요렇게 두 가지 해가 나왔고, 그 중에 x랑 y를 더해서 더 큰 것을 찾으면 되니까요. 요거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부정방정식은 이렇게 바꾸어서 푼다라는 걸 암기하고 있어야지 우리가 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은 요렇게 풉니다 라고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659번입니다. 얘도 이제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이니까 어떤 형태를 만들어 주셔야 되냐면 1차식 곱하기 1차식이 정수
이런 모양이 되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괄호를 두 개 열어놓고요. 퍼즐을 맞추듯이 맞춰보는 겁니다. 자, 일단 x제곱이 나왔으니까 여기도 x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xy라는 이차항도 있죠. 그러면 여기다 y를 하나 넣을까요? 이렇게. 그럼 그 다음에 여기 2y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y하고 곱해지는 위치에다가 플러스 2를 하나 놓을게요. 플러스 2. 그랬더니 자, 이 플러스 2가 생김으로써 요렇게 해서 2x라는 항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2x가 필요한 게 아니라 1x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끝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하나 넣을게요. 왜냐하면 요 마이너스 1이 요렇게 곱해져서 마이너스 x를 하나 만들어 줄 거기 때문에 여기서 만들어지는 2x와 여기서 만들어지는 마이너스 x가 합쳐지면서 플러스 1x를 만들게 될 수 있죠. 그쵸? 네, 그래서 요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우리가 1차식 두 개의 곱이 요 부분까지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고, 위에 문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요거하고 요거, 그러니까 상수항의 곱이 얼마가 나오든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상수항의 곱이 마이너스 2니까 자, 내가 여기다 추가해주면 되잖아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2 하나 추가해주고 여기다가도 똑같이 마이너스 2 하나 추가해주면 되는 거니까 상수항은 얼마든지 내가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항 신경 쓰지 마시고 이 앞에 문자들이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괄호 두 개를 적어주시면 되겠고, 그럼 우변은 5에다가 마이너스 2 하니까 3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어떤 정수와 어떤 정수를 곱해서 3이 됐다. 그럼 얘가 3이고 얘가 1이거나 아니면 얘가 1이고 얘가 3이거나 또는 얘가 마이너스 3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이거나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마이너스 3이거나 자, 이렇게 네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럼 얘가 3이면 그때는 x값이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x가 1이라면 y도 1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얘가 1이 되려면 x가 마이너스 1이어야 됐고요. x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는 y가 5가 돼야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되려면 x가 마이너스 5가 됐어야 되고요. x가 마이너스 5면은 y가 5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려면 x는 마이너스 3이 됐어야 되고요. x가 마이너스 3이면 y는 1이 돼야 되네요.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네 쌍의 해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네 쌍의 해 중에서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x 곱하기 y의 최대값이니까 지금 보면은 다 음수, 양수 이런 조합인데 얘만 양수, 양수의 조합이죠. 그래서 얘네들이 곱해가지고 659번에서 답은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은 크게 어렵지 않은데 처음에 이렇게 두 개의 괄호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을 잘 보셔야 되겠고,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일단 x제곱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요거 깔아놓고 그 다음에 xy가 만들어져야 되니까 여기다 y 깔아놓고 그럼 y가 등장했으니까 몇 y가 있는가 요걸 보면서 상수 2 집어넣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 x에 대한 1차항을 잘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긴 해요. 네, 660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도 부정방정식이고요. 양의정수, 자연수 조건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분수 형태로 돼 있어서 조금 어려우니까 분수 형태를 없애기 위해서 식 전체에다가 다 4x를 곱해버릴게요. 4xy를. 그러면 4y 더하기 4x는 xy 이런 형태가 될 거고, 우변으로 다 넘겨서 xy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y 자, 요런 꼴이 되니까 얘는 비교적 쉽게 우리가 괄호 두 개를 만들 수 있죠. 그냥 x 넣어주고 y 넣어주고 마이너스 4 넣어주고 마이너스 4 넣어주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럼 여기까지 만들어지고, 단 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상수항이 16이 필요하니까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 16을 해주시고 여기다가도 플러스 16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얘는 16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곱해가지고 16이 되는 그런 양의 정수, 자연수들을 생각해보면, 자, 이렇게 써놓고 할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 얘가 16인데,
x, y가 양의 정수, 그러니까 양수와 양수를 곱해서 16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x가 뭐 1일 때, 2일 때, 3일 때 이런 건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1, 2, 3이면은 이 괄호가 음수가 돼 버리니까. 그죠? 음수와 음수가 만나서 플러스 16이 되는 상황은 지금은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x가 5 이상인 경우만 따져보면 됩니다. 5 이상인 경우. 그래서 x가 5 이상이다. 그러면은 얘가 1 되고 얘가 16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얘가 2 되고 얘가 8 되고, 그 다음에 얘가 4 되고 얘가 4 되고, 그 다음에 거꾸로 얘가 8 되고 2 되고 얘가 16 되고 1 되고, 네, 이렇게 5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고,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이제 x 값들 y 값들 구해보면 요거 x 5 되고요, 요거 y 20 되고요. 이걸 이런 식으로 쭉 나올 테니까, 그쵸? 전부 다 x, y 모두 양수들로 생기겠죠. 양의 정수들로 이렇게 생길 테니까 우리는 지금 몇 쌍인지가 궁금한 거였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쓰는 순간 5쌍.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네, 661번 문제입니다. 요 문제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양의 정수다라고 했으니까요. 일단 그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잡아보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n 플러스 2고요. 그 다음에 알파 곱하기 베타가 2n 플러스 2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알파와 베타가 양의 정수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m에 대해서는 뭔지 모르죠. m에 대한 조건은 없으니까 알파 베타에 대한 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위에 거에다가 2배 해가지고 뺄까요? 자, 여기다 곱하기 2 해가지고 곱하기 2 하면은 2알파 플러스 2베타 플러스 2n 플러스 4죠. 자, 여기에서 얘를 빼버리겠습니다. 빼버리면은 2알파 플러스 2베타 마이너스 알파 베타, 그 다음에 이쪽은 빼니까 2가 남죠. 그쵸? 그럼 오른쪽으로 넘겨주면은 알파 베타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2베타 플러스 2가 되고요. 자, 괄호 2개, 1차식 2개의 곱으로 바꾸면 알파 베타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상수가 4가 필요하니까요. 여기다 플러스 2 해주고 여기다 플러스 2 해주면 2는 네, 알파 마이너스 2 베타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알파 베타가 지금 양의 정수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자, 알파 마이너스 2하고 베타 마이너스 2를 곱해서 2가 되는 경우는 1, 2 아니면 2, 1밖에 없겠죠. 그쵸? 알파 베타가 양의 정수니까. 자, 그럼 요때는 알파가 3이고요 베타가 4가 될 거고, 요때는 알파가 4고 베타가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경우 모두 어쨌거나 알파 베타의 합은 7이죠. 그쵸? 알파 베타의 합은 7이니까, 자, 요게 7인 거니까 얘가 7이면 m 값은 5가 되겠네요. 그래서 두 가지 경우 모두 똑같이 m 값은 5가 되니까 답은 5네요. 네, 662번 문제입니다. 자, 이것도 부정방정식이죠. 부정방정식. 미지수는 2개인데 식은 하나밖에 없는 부정방정식인데, 이번에는 실수 조건이 붙어있는 부정방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수 조건이 붙어있는 부정방정식은 어떤 형태로 바꿔주면 되냐면, 어쩌고 저쩌고의 제곱 더하기 어쩌고 저쩌고의 제곱은 0이다의 형태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얘도 0이면서 동시에 얘도 0이다 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식이 2개의 식이 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만들 수 있다면 이런 형태로 만드는 것이 풀이 방법이 되겠다. 그럼 여기를 잘 볼까요? 잘 뜯어보면은 보이나요? 완전 제곱식을 2개 만들어내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머리를 조금 써가지고요, 여기 2y 제곱이라는 친구를 y 제곱 2개로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어때요? 앞에 거는 앞에 거대로 3x 플러스 y의 제곱이 되고요, 뒤에는 뒤에 거대로 y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됐죠. 그러면 xy가 실수였기 때문에 이 식의 요런 부분들도 다 실수니까 실수의 제곱 플러스 실수의 제곱이 0이면 각각이 0이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y는 2가 되겠고, y가 2면은 x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나요? 네, 이렇게 x, y 값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x에서 y를 빼라 그랬으니까요. x에서 y 빼면은 마이너스 3분의 8. 네, 이렇게 돼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네, 663번 문제입니다. 자, 얘는 이미 실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을 풀 수 있는 형태를 이미 갖추고 있어요. 이 앞에 부분의 제곱 더하기 뒤에 부분의 제곱이 0이다 라고 써있기 때문에 당연히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0이 성립을 하고, 동시에 x 마이너스 y는 2가 성립을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x, y의 값을 찾아라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요 식을 이용하는 게 제일 좋겠네요. 요거는 x제곱 플러스, 거꾸로 쓸까요? 자, 조금 더 여러분한테 익숙한 모양으로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x 빼기 y의 제곱에 플러스 2xy, 요거 있죠, 그쵸? 얘를 적용시켜주면 20은 4 플러스 2xy니까, 자, 이 녀석의 값은 8이 되겠네요, 그쵸? 8. 그래서 답은 8이 되겠습니다. 네, 664번입니다. 이 친구도 실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이 맞는데, 이 친구는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이런 모양이 안 나옵니다. 이런 모양으로 만들기만 하면 풀리는데 이런 모양이 안 나와요. 그래서 분명히 실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인데 이런 형태로 안 된다. 자, 그럴 때 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자, 이 녀석을 일단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겠습니다. x에 대한 내림차순이니까 지금 요거하고 요게 와야 되겠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2로 묶어서 쓸까요? 그러면 2y 마이너스 1x, 그쵸? 자, 그 다음에 뒤에 부분 플러스 5y제곱 마이너스 8y 플러스 5는 0. 자, 그러니까 이거를 일단은 x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얘를 x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봤을 때 이 2차 방정식은 실근을 가져야 되죠. x가 실수여야 되니까 이 2차 방정식은 실근을 가져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다, 실근을 갖는다면 판별식이 생각나죠, 그쵸? 자, 이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다 그러면, 아하,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요 식에 판별식을 가져올 거예요. 그러면 2y-1의 제곱에서 요 놈을 그대로 빼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8y 마이너스 5, 요것이 판별식이 되겠고,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전개시켜보면 4y제곱이니까 마이너스 y제곱에 마이너스 4y에다가 플러스 4y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그럼 마이너스 한번 곱하고 싶죠? y제곱 마이너스, 잠시만요. 마이너스 4가 되네요, 그죠? 상수가. 자, 그럼 마이너스 한 번씩 곱하면은 요렇게 되겠고, 요렇게 되죠, 그쵸? 부등호 바뀌는 거. 마이너스 곱했으니까 부등호 바뀌죠. 자, 그러면 얘가 완전 제곱식이라는 걸 눈치챌 수 있죠. 자, 이렇게 됩니다. x만 실수가 아니라 y도 실수였기 때문에 실수를 제곱했는데 0 이하다라는 식이 나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수를 제곱해서 0보다 작을 순 없잖아요. 그러면 같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네, 그쵸? 그래서 여기서 y는 2구나, 이렇게 y 값을 찾을 수가 있고, 그럼 y가 2라는 것을 다시 맨 처음 식에다가 요 식에다가 집어넣어보면 이거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겠죠. 자, y에 2를 집어넣을게요. 그러면은 얘가 얼마 되나요? 3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6x가 되고요. 자, y에 2 집어넣으면은 20에서 마이너스 16, 4에다가 5 더니까 9가 되겠네요. 그래서 x 마이너스 3의 제곱은 0이 되겠고 x 값은 3이구나, 이런 순서로 풀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한번 여러분들 유심히 보고 기억을 해줘야지, 실수 조건의 부정방정식 중에 이렇게 풀리는 문제가 더 많기 때문에 요것만 기억할 수 있거든요. 이게 안 될 때는
아, 이렇게 판별식으로 푸는 방법이 있었지?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x 플러스 y 값은 5가 돼갖고 답은 5.